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전봉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 골라오셨나요? 네, 올해 일본이 국회의원에다가 총리 선거같이 선거가 되게 많았죠. 그때마다 이슈가 된 게 외국인에 대한 대우 문제였는데요. 일본인 퍼스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7월 달에 일본 참의원 선거 때 이 표를 내건 정당도 나왔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에 빗대어 만든 표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고 일본인보다 나으니까 이제부터는 일본인을 우선하자 이런 거죠. 이렇게 요즘 일본에서 일본 내 외국인이 너무 대접받는다 이런 여론이 강해졌는데요. 이때 주로 불만 대상이 됐던 거는 중국인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1교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 대접받는다, 특권을 누린다 하면서 혐오하는 정서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나요? 네, 일단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한 달 전쯤에 공개된 일본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구독자가 50만 명 가까이 되는 채널이에요. 今回はですね、メディアがひた隠す外国人特権の謎。なぜ政府は自国民より外国人を優遇するのか。これは参政党が掲げる日本人ファーストにもですね、関連しているテーマだと思います。ちなみに田上さんにお伺いしたんですけど、そもそも外国人を優遇する政策みたいなものは本当に存在するんですか？あるんじゃ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ね。会社が外国人労働者を使うと年間で最大72万円のね補助金が出るんですね。会社に対して、なんか昔日本が豊かな国であった時始まった制度なの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今みたいな時代になってね、日本人がをクビにしてね、外国人を採用した方が会社も楽になるわけでしょ。こんなシステムがあったら。だからなんかこれはおかしいなと思う。 보신 것처럼 국가가 일본인을 버렸다. 외국인만 우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목부터 자극적이고요. 영상은 마치 엑스파일류의 음모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전 자위대 항공막류장, 우리로 치면은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나와서 일본인 근로자를 자르고 그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게 국가가 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이런 논지로 비판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유튜브 외에도 이렇게 외국인에게 특권을 준다고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많은가요? 네, 그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틱톡을 한번 먼저 볼까요? 中国人留学生爆増これどうしてかっていうと日本に移住すれば大学までほぼ学費が無料っていう現実があるからなんです。日本人の税金が中国人の学費に。中国で日本に移住すれば大学まで学費無料。中国人留学生さん学費免除の上月に10万も支給される模様。 맨 첫 영상을 보면요. 리포터처럼 인터뷰를 하는데 일장기를 머리에 두른 남자가 나와서 중국인은 학비가 무료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이런 영상들이 검색만 하면 수십 개씩 올라와요. 조회수도 엄청나고요. 좋아요도 수천 개씩 달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저 골라본 세상보다 훨씬 많이 달려요. 일단 뭐 중국인 유학생 학비 무료 이것은 뭐 당연히 거짓이에요. 일본 문부성 장학금 같은 그런 장학금을 일부 받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학비를 내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다 가짜뉴스인데 이렇게 일본에서 외국인 우대 가짜뉴스들이 다루고 있는 주로 대상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중국인들이었어요. 아까 그런데 중국인뿐만 아니라 제1교포에 대한 혐오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새는 중국인들에 이어서 다시 제1교포들에 대해서도 이런 인터넷 글들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에서 외국인 우대 가짜뉴스의 첫 희생자는 제1교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잠잠하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일본의 X에서 계속 리트윗되는 글이 있는데요. 네, 제1특권을 폐지하자라는 빨간색 제목 아래 인구로는 0.5%인 64만 명의 제1조선인이 2조 3천억 엔의 생활보비를 받고 있다면서 제1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생활보비는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하겠는데요. 제일 한국인들한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원 가까운 돈이 매년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저런 주장을 담은 저 이미지가 대략 지난 2023년부터 SNS에 나타났는데요. 계속 링크되고 리트윗되다가 지금은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짠가요? 그러니까 2조 3천억 원이면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제일 한국인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뭐 이 글이 워낙에 리트윗되니까 결국 일본 인터넷 기업과 언론사들이 세운 팩트체크 기관인 일본 팩트체크 센터가 검증을 했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원래 제1조선인은 원래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 즉 조청년만 의미했는데요. 그 경우는 2만 3천여 명밖에 안 되고요. 요즘은 제1조선이란 말이 훨씬 다수인 한국 교포들까지 포함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의 골자는 2조 3천억 엔의 생활보호비를 제1교포들에게 지급하냐는 것인데요. 팩트체크 센터는 일본의 생활보호비 예산 자체가 다 더해서 연간 3조 6천억 엔 정도라고 지적해요. 저 제1교포 특권 주장 글대로라면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간 생활보호비 예산의 60% 이상을 제1교포에게만 준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건데요. 근데 실제 후생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생활보호수급 가구 전체가 보면은 162만 6천 가구인데 그중에 외국 국적자들이 얼마나 되냐 하고 보니까 4만 6천 가구 정도로서 전체의 2.8%에 불과해요. 근데 그 외국 국적자 2.8% 가운데 또 일부만 제일 한국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60% 넘는 2조 3천억 엔을 이 제일 한국인에만 준다는 주장은
저 숫자만 봐도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따져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가짜 뉴스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겠죠. 네,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 보세요. 틱톡에서 일본 한자로 제일 특권이라고 치면 이렇게 글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끔 뭐 제일 특권은 가짜뉴스다 하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권 폐지해라, 제일 교포에 돈 주지 마라 하는 글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뭐 가짜뉴스 말고도 일본 팩트체크센터는 수시로 제일 교포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여러 가지를 뭐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는 건 전단지를 찍은 형태로 올려서 올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던 글인데 앞서 생활보호비 가짜뉴스와도 일부 겹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교포들은 일하지 않고도 연 600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600만 원을 받으면서 우아한 생활을 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료와 수도비도 면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일 교포기만 하면 해마다 우리 돈으로 5,600만 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다는 말인데 이게 네, 그런 이치에 말이에요.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인데 굳이 팩트 체크할 대상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너무 말이 안 돼서 굳이 저런 글까지 뭐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사실 뭐 가짜 뉴스라는 게 알고 보면 뭐 저런 게 다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론 뭐 그것도 그렇고 무슨 대통령이 뭐 금괴 수백 톤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언제 뭐 말이 되고 뭐 근거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그런데 뭐 아무튼 뭐 저런 저 가짜 뉴스, 저 글의 최초 게시글은 팩트체크 당시에만 170만 건의 조회를 기록했고요. 12,000번 재인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팩트체크 센터는 일하지 않고 600만 엔을 뭐 연금을 받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연금 보험료 안 내고도 연금 받는 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 다만 1959년에 일본의 국민연금제도가 생길 때요. 제일교포의 가입을 막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안 냈어도 계산해 준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월 7,000엔에서 15,000엔 정도를 지원해 준 정도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범죄를 범해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의료하고 수도비 다 무료다 하는 주장도 뭐 당연히 다 가짜 뉴스입니다. 아까 그 제일 교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건 어때요? 그것도 당연히 거짓이겠지만요. 네, 세금을 뭐 안 낼 수가 없죠. 뭐 예. 교포들은 여행객도 아니고 일본에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짜 뉴스 가운데서 세금을 안 낸다는 게 가장 반복되는 레퍼토리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은 뭐 일본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일인데요. 그래서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 유신의 다카시 히데아키 의원이 특별 영주자에게 세금 무대가 있냐 하면서 그 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자 저 사진에 나온 장면인데 국세청의 다하라 요시유키 과세부장이 상세히 답했는데요. 일본 국세청은 대상자의 국적이나 어느 단체에 소속됐냐에 따라서 특별히 취급하는 건 없다 하면서 세금 특권의 존재는 없다고 뭐 상세하게 답했습니다. 저 국회의원은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 유신의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특권이 진짜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의심하며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일본 정부도 그런 특권은 없다. 다시 뭐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없다고 답하지만 일본 국회의원조차 저런 걸 묻고 답하는 거 보니까 이른바 그 제일 특권이란 말이나 그 인식 그다음에 오해가 되게 뿌리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 전반에 대한 특별 대우를 뭐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뭐 제일 특권 이런 말은요. 제일 한국인들에 대해서 쓰이기 시작한 말이에요. 제일 한국인들이 다른 외국인들과는 뭐 다른 특수한 위치에는 있긴 있거든요. 일본에 뭐 끌려오거나 일하러 왔다가 해방 이후에 남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제일 교포들이 많고요. 이들은 뭐 일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죠. 특히나 뭐 해방 이후에 태어난 제일교포 2, 3세들이 더 그렇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지위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1991년에 들어서야 특별 영주자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영주권을 주고 사회보장제도도 뭐 부여를 했고요. 그 전까지 있었던 차별적이던 지문날인 제도는 그때 철폐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참정권은 여전히 뭐 제한은 되고 있지만요. 근데 이렇게 이 지위를 부여할 때 특별이란 말이 이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뭐 특별히 우대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제일교포들이 뭐 일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행 오거나 단기 거주하는 뭐 일반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영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대우한다 정도의 말인데 이걸 꼬투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이 특별이란 말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제일교포가 특권을 누린다는 제일특권이란 말을 1990년대 말부터 신조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제일교포들이 일본이란 나라에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게 1990년대라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너무 늦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정작 제일교포에 대한 혐오나 가짜뉴스들도 거의 같이 퍼지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극우적인 주장을 펼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넷우익들이 2000년대부터 성장을 했는데요. 그들이 제일특권이란 말에다가 각종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보조비를 수백만 엔씩 받는다, 학비도 안 낸다 등으로 막 살을 붙인 거죠. 가짜뉴스에다가. 그 중심이 되는 단체가 제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그러니까 줄여서 제특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2006년에 결성됐어요. 뭐 조선인 학교나 한인타운 앞에서 한국인 추방을 외치는 시위를 하고요. 종군 위안부는 없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시위를 뭐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 단체인데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내 누이게 또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제일 특권에 관련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어요. 제트케라고 하면 한동안 한국 뉴스에도 자주 나왔던 단체인데 그렇죠. 꽤 네. 오래 활동을 해왔네요. 네. 그런데 최근엔 이 단체 관련 소식이 좀 뜸한 것도 같은데 이런 단체의 활동을 일본 사회가 계속 지켜보기만 했던 건 아니죠. 네, 말씀하셨듯이 뭐 제트케 활동이 전성기를 맞았던 때는요, 201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아베 총리 시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적어도 오프라인 활동은 전처럼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 시민사회 안에서도 저렇게 가짜뉴스와 혐한이 퍼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혐오 시위에 맞선다는 의미로 카운터스 운동이 시작됐어요. 저기 영상은 제트케가 교토의 그 조선의 학교 앞과 주변 관광지에서 혐오 시위를 벌이니까 그에 맞서서 카운터스 회원들이 벌인 대항 집회의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제트케가 시위하는 곳에 가서 시위하지 마라, 차별을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건 흔치는 않은데 혐오, 특히 혐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맞선 거예요. 그리고 또 2016년에는요,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도 제정됐어요. 물론 뭐 이 법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고는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혐한 활동이나 시위는 전보다는 뭐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린다는 거군요. 네, SNS의 시대고 이런 혐오를 담은 가짜 뉴스들이 뭐 조회수도 뭐 높으니까요. 네. 한류분까지 부는 와중에서 신옥구보 같은 뭐 한류타운에 가서 혐한 시위를 해가지고는 요즘 같아서는 시민들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상황에서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인터넷에 가서 가짜 뉴스를 띄우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 띄우는 거는 뭐 다른 얘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본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당이 인기를 모았잖아요. 네. 외국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교포에 대한 가짜 뉴스가 다시 나오는데 영향을 줬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렇게 봐야겠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뭐 1% 전후로 저성장을 뭐 계속하고 있지만 반면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요즘 뭐 중국인들 투자 영향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뭐 중국인들 말고도 파키스탄 촌이니 뭐니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단 거주하는 지역들이 요새 늘고 있거든요. 이런 집단 거주 지역 늘은 거에 대해서도 뭐 일본 사람들은 되게 경계하고 불만들을 많이 뭐 토로하고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보신 게 오버 투어리즘이란 말을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정작 주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다는 문제, 그걸 말하는데 이것이 뭐 불거진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뭐 이런 외국인들의 투자, 그 다음에 일자리 메우기, 또 관광 수익 같은 거는 당연히 일본 경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경제적 효과는 개인들에게는 체감이 잘 되지 않는데 반면에 생활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에 대한 불안은 바로 먼저 느껴지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도 보이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봐도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59%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는 반대 여론이 46%였는데 급증한 거죠. 이런 와중에요. 그러니까 제일 특권이란 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제일교포에 대한 가짜뉴스가 다시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또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2010년대부터 내두익들의 글이나 아니면 혐한류의 서적에서 많이 나오던 사과를 강요하는 한국, 이런 혐한 서사가 여기에 또 결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조회수를 누리고 계속 공급되고 또 이게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일본 사회에서 또다시 혐한 정서가 네. 나타날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짜 뉴스나 또 특히 중국인 그렇죠. 혐오가 심각한데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경계심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